침투 비파계 검사 63강 수업이요. 241페이지 74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로서 침투 비파계 검사 마지막 특강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침투 비파계 검사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74번부터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액체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세관 현상은 다음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여기에서는 분자 응집력이다. 분자 응집, 전자기력, 화학평형, 중력, 가속도가 아니고 분자 응집력이다. 즉 뭐냐면은 여기에서 응집력, 접착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집력을 한번 봅시다. 원자, 분자, 이온 사이의 전자기력, 반대로 발생 수소 결합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자 구조 형태로 주로 결정되며 물질 고유의 성질입니다. 분자들이 가까워지면 전자 분포가 불규칙해지고 전자기력, 반대로 발생과 수소 결합력 등이 생겨서 분자보다 큰 구조를 이루면 뭉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체 및 고체에서만 응집력 표현을 사용하며 기체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 오늘 여기 안 그래도 여러분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표면 장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요 마지막 요 부분에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침투 비파기 할 때 등장하는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촉각 이런 것 등등을 요 제일 말미에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 읽어 주시고요. 액체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세관 현상은 분자 응집력과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큰 물 비커에다가 작은 관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작은 관이 쉽게 말하면 모세관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부분의 물질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모세관 현상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분자 간의 응집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또 이제 침투 비파기 할 때 표면 장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발수 힘이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좀 그 원자 결합 중에서 좀 약한 결합이다. 이런 걸 그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75번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법이 후유화성과 특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법에서는 유화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유화제를 한번 첨가해 가지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침투제를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 나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세성일 때는. 자, 그 다음 7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의사지시나 무관련 지시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세척을 했을 때는 무관련 지시. 무관련 지시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무관련 지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모양이라고 했다. 그죠? 무관련 지시는 부정모양 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의사지시. 죄송합니다. 의사지시. 이게 무관련 지시.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부정모양, 의사지시, 무관련지시, 요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무관련지시, 이게 결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부적절한 세척을 했을 때 생긴다. 현상제 침투액이 묻었을 때 생긴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라 외부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 마치 결함처럼 보인다. 요게 이제 무관련 지시고요. 방사선 투과심을 먼저 실시했을 때 생긴다. 이거는 이제 방사선 물질을 통과가 들어가서 그 밑에 둔 그 필름 같은데 찍히는 것이니까 무관련 지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77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탐상시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가 한번 봅시다. 대비시험편은 A형과 B형 대비시험편이 우리 침투 탐상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A형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B형 대비시험편은 구리에다가 위에다 니켈 크롬을 도금한 것입니다. 요 A형과 B형 대비시험편이 있다 하는 거 맞지요?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암실의 밝기는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암실의 밝기는 20룩스 이하.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현상법 장치는 교반 등으로 현상지를 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탁시키는 것도 있고 수현탁성은 W고 수용성은 A잖아요. 이거 이제 특히 수현탁성 같은 교반을 시켜야 잘 섞이도록 해야 됩니다. 건식현상장치는 현상제가 외부로 비산되어 시험하는 곳을 비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게 비산되면 환경오염 이렇게 먼지, 미세먼지를 일으켜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식현상 장치가 있는 데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날리더라도 이걸 빨아내 버리는 그런 배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 비산되어 시험하는 곳을 비산할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78번 침투 탐상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현상제 적용한 후 침투 지시 모양의 관찰은 언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가 해놨습니다. 현상제는 7분과 현상제 적용하고 7분을 보통 기다리면은 결함이 있을 때는 결함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분에서 60분 사이에 관찰하는 게 좋다 하는 게 KSB 0816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2페이지죠. CO2 용접. CO2 용접, O2 아크 웰딩법 이렇게 하는데 주로 CO2 용접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탄산가스 쐐기 구찌 센자의 아크 용접법 또는 CS 아크 용접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CO2 용접이라고만 합시다. 여기에서는 일본어거든요. 탄산가스 쐐기 구찌 센자의 아크 용접법 하니까 여기에 CS로 해놨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CO2 용접, CO2와 O2 아크 웰딩인데 CO2 용접하고 그 다음 CS 아크 용접법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거는 일본어니까 굳이 CO2 용접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방법에는 충분히 탈산제를 포함하는 탈주광선 와이어를 사용해서 CO2 공급 가스에 산소를 적당량 첨가하여 용융 중에 산화 반응을 격렬하게 일어나게 하는 용접입니다. 이것도 특수 용접인데 슬래그 생성량이 많아지며 비드 외관이 좋아집니다. 슬래그 찌꺼기죠. 많이 생겨 나와버리면 비드 외관이 좋아진다.
용융풀 온도가 상승한다. 용융풀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용가제를 녹이면은 그게 이제 그 용접봉 같은 경우는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금속 풀이 생깁니다. 그 용융풀 온도가 상승합니다. 용입이 이제 쇠물이 충분히 녹아서 들어가는 용입이 증가합니다. CO2 용접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산소도 이제 적당량 첨가해서 반응을 격렬하게 일어나게 하는 용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CO2 용접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특수 용접인데 많이 쓰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미그 용접, 티그 용접, 미그 용접, 티그 용접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미그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탈 이너트 게스, IG는 이너트 게스라는 것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특히 울산이나 여수 같은 데는 석유화학 공장이 많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은 가스나 기름에 싸운 중간 제품, 납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탱크 속에 저장하는데 그 탱크가 둥그래요. 왜 둥그냐면은 이 가스 압력이 둥그러야만 한 곳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면 그 부분에 폭발이 일어나기는 하기 쉽겠죠. 둥글게 유지합니다. 그 둥글게 유지하는 그 탱크에 이제 용접하는 게 특수 용접입니다. 미그 용접 같은 거. 거기에 그 모재 금속과 필요한 금속을 이제 용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불활성 기체를 이제 포위하고 불활성 기체를 뿌리고 공급하면서 용접을 하면은 대기 중에는 오염물질이나 다른 산화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활성 기체를 공급하면. 그래서 이제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는데 그런 석유화학 압력 탱크나 이런 거는 미그 용접을 합니다. 금속. 그 다음 또 티그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텅스텐 이너트 게스 아크 웰딩. 텅스텐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면서 그 용접을 하는데 그 주변에 또다시 불활성 기체를 뿌려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우수한 용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그 용접, 티그 용접 말고도 이 CO2 용접도 일종의 특수 용접이다. CO2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적당량 첨가하면 용융 중에 이 용접본 용융 중에 산화 반응을 격렬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슬래그 불순물 생성량이 많아져 나오겠죠. 비드 외관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용융풀, 녹은 용융 금속이 일시적으로 액체 상태로 모여있는 풀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용입이 증가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CO2 용접 또는 CS 아크 용접이라고 하십시오. CS라는 그 새끼, 구찌, 센자의 아크 용접법은 일본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CS 아크 용접법이라고 합시다. CO2 용접 CS 아크 용접법. 자, 그 다음 용접을 하면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오늘 치수상 용접 결함을 여기에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놨습니다. 변형, 치수의 불량이라는 비드 폭이라든지 덧붙임, 목두께 등의 과하거나 부족한 것, 형상 불량, 용접공의 기량 또는 도면 이해 부족으로 형상 불량이 일어났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치수상 변형 요것도 간혹 어떤 데 한 번씩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횡수축은 보세요. 횡수축 용접했잖아요. 그죠? 이게 밑으로 이런 이제 수축에 본래는 붉은 데까지가 크기인데 이래 밑으로 수축된 걸 횡수축이랍니다. 이건 뭡니까? 가로 방향을 따라서 아래로 수축이 된 걸 횡수축이라고 합니다. 가로 방향. 종수축은 뭐냐면 용접부가 있는데 이게 아래로 보니까 이게 안으로 좀 수축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종수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횡수축, 종수축 이런 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3번 각변형. 본래 붉은색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변형이 됐죠. 각도를 이루면서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각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굽힘. 이게 중립척인데 이게 보세요. 중립척인데 이래 아래 위로 막 휘어져 있고 요거는 위로 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종굽힘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막 S자 비슷하게 됐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좌굴변형이라고 합니다. 좌굴변형이라고 합니다. 밑에 요거는 요런 모양은 회전변형이라고 합니다. 회전변형. 그 두 개가 회전변형입니다. 그래서 치수상 용적결함은 요 세 가지다. 횡수축, 종수축, 각변형, 종굽힘, 좌굴변형, 회전변형. 요 주로 치수상 용접결함은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 어디든지 좀 표시를 해가지고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KSB 0816에서 규정하는 자외선 조사장치의 파장 범위로 옳은 것은 파장 범위는 320 내지 400 나노미터 되죠. 요거는 그러면은 옹스트롱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다. 그러면은 자외선 조사장치 중심 파장은 320과 400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얼마가 되냐면 365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옹스트롱으로 고치면은 3650 옹스트롱이다. 80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따라 애칭은 부식이죠. 애칭을 한 표면이 피복되었을 때 최종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해도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최종 침투 탐상을 적용해도 되는 것은 화성 피막을 한 것입니다. 도금 처리했거나 도료 처리했거나 양극 처리했는 건 아니고 화성 피막 요거는 뭐냐면은 최종 침투 탐상을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 또 참고로 와전류 탐상 시험 ECT라고 그랬죠. 이 와전류 탐상 시험은 또 뭐라고 했죠?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그랬죠. 전자유도 시험. 와전류는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와전류는 전자유도 시험이다. 전자유도 시험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CT 정확하게는 ECT가 더 맞겠죠, 그죠? AD 커런트 테스트. 자, 요거는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요도 이제 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와전류가 이렇게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여기 생깁니다. 와전류. 자, 컨덕터는 전도체를 말합니다. 균열이 있을 때는 표시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 이제 조금 달라요. 와전류가 흐르고, 여기에서는 이제 탐촉자가 이렇게 이동 방향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탐촉자가 있죠? 그럼 여기 모니터에 나타나는 걸 분석하는데, 어쨌든 표면 결함 탐상용이고 전도체에 적용하는데, 이거는 장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해야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고 정확한 정밀한 검사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침투 탐상 시험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원리와 응용 이제 CBT 대비한 응용 문제까지 대충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비파악의 시험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접해보지 않는 게 규격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침투도 규격집이 많지만은
각각 그 초음파 탐상이나 와전류나 저 방사선이라는 규격집이 많고 또 누설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서 어느 전문가가 거기서 한 문제, 몇 문제 냈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기초에 해당하거든요. 침투 비파의 검사가 제가 본 데는 각종 비파계 검사 중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데 그 다른 그 탐상법을 여기에다가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타이틀이 평생기술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겁니다. 아마 대충적으로 이 과목에 들어와서 강의를 저와 함께 듣는 사람은 아마 일단 첫 목표가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첫 목표가 아마 이론 시험이 있을 겁니다. CBT 시험. 그래서 CBT 시험을 치려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기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이런 걸 쭉 읽어가면서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한 몇 번 정도 하면은 60문제 중에서 한 40문제 또 잘하는 사람 한 50문제 이 정도 맞으면 그 이론에서는 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실기할 때는 실기 연습도 하고 또 침투를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침투 뭐 기능사도 있지만 산업기사도 있잖아요. 그죠? 기사도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하고 또 이제 다른 종목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또 이제 그 발판을 삼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아주 꾸준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상당히 이 전체에다 전문가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강의 도중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 나름대로 여기서 또 조금 설명을 하고 침투 비파계 강의는 오늘로서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더 높은 단계 또 제2단계 수업을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걸 내가 여러분 아마 책에도 없을 겁니다. 요걸 우리가 한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개요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액체 침투 탐상 검사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침투 탐상용 침투제는요. 낮은 표면 장력, 낮은 표면 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나뭇잎에 물방울이 모였죠.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으면 그게 굴러가면 가지 나뭇잎 속에 스며들지는 않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액체 내부는 관계인데 표면에서 서로 이제 그걸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분자가. 그래서 요게 이제 표면 장력이 요 밑에 있네요. 자, 요거 이제 표면 장력 자, 요거 먼저 하고 나서 합시다. 침투 탐상용 침투제는 표면 장력이 높으면 동글동글하게 크게 뭉쳐버리면 표면 장력이 크다는 것은 동글동글하게 뭉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투 탐상 시험할 때 그 개구부가 좁아요. 그러면 이거 액체 침투제 액체잖아요. 표면 장력이 커서 둥글게 뭉쳐버린다면 그 사이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낮은 표면 장력이 돼 이게 물방울처럼 큰 물방울처럼 둥글게 뭉치는 게 아니고 작은 물방울처럼 갈라져야만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용 침투제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액체 침투 탐상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낮은 표면 장력과
모세관은 높은 모세관 현상, 요 특성이 있습니다. 침투 탐상용 침투제는 낮은 표면 장력과 높은 모세관 현상, 요걸 꼭 좀 알아주세요. 시험체에 적용하면 표면의 불연속부, 결함부입니까? 개구부니까 거기에 요런 현상이 있으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으로 침투제가 침투하고 잉여 침투제를 제거한 후 현상제를 적용하면은 불연속부 침투제가 현상제 위로 흡출되어 우리가 가시적으로 표면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침투 탐상용 침투제는 낮은 표면 장력하고 높은 모세관 현상을 가져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침투제는 액체지요. 자, 그러면은 표면 장력을 한번 봅시다. 표면 장력은 말이죠.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분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액체 표면에서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입니다. 액체 표면을 계면이라고 하는데 서로 당기는 인력이 액체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소화하려고 하면 둥글게 되겠죠. 자기하는 인장력을 표면장력, 계면장력이라 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표면장력은 크며 물방울을 작게 분해하려는 경향을 억제해버립니다. 표면장력이 크다는 것은 물방울 하나로 크게 뭉쳐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물방울이 크게 되면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좁은 계급으로 잘 스며들지 못한다.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표면 장력이다. 요걸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모세관은 뭐냐면은 좁은 관입니다. 모세관 현상은 액체가 중력에 의해서 우리 땡기는 게 아니고 액체가 중력과 같은 외부 도움 없이 좁은 관을 오르는 현상입니다. 모세관 현상은 가느다란 관, 이게 모세관이에요. 가느다란 관을 우리는 모세관, 영어로 capillary action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지름이 충분히 작을 때는 액체 표면 장력 또는 응집력과 액체와 고차 사이의 흡착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가는관, 모세관을 물에 담그면 아래로 볼록한 메니스커스, 모세관 속의 액체 표면이 만드는 것. 이거 액체 표면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이 메니스커스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은 저 제강이나 제철 공장에서 연속 주제할 때 메니스커스란 많이 씁니다. 이 액체가 볼록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를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메니스커스 모세관 속의 액체 표면이 만드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은 모세관을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모세관을 수원에 넣으면 위로 볼록한 메니스커스가 형성되어 수원은 모세관 따라 내려가 버립니다. 높은 나무에서 물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현상과 높은 산 바위 근처에서 샘물이 나오는 현상도 모세관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침투제와 침투각. 침투제가 검사체의 불연속부에 침투하려면 요거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접촉각이 90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90도 이하 중에서도 각도가 작은 것이 작을수록 잘 침투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관 현상하고 모세관 현상은 작은 관입니다. 모세관이. 그래서 물 같은데 보통 물 같은데 하면은 그 물이 담긴 통에다가 작은 관을 넣으면은 이게 또 올라오는 여기에 모세관 현상이고 수은은 반대로 내려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표면 장력은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크고 그래 표면 장력이 크다는 물방울이 둥글게 뭉쳐버린다. 그러면 침투 비파기 할 때는 이게 작은 계급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침투 탐성용 침투제는 낮은 표면 장력과 높은 모세관 현상 이것이 꼭 특징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접촉각은 90도 이하로 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또 여기 왜 우리
응집력, 접착력 있잖아요. 응집력이나 접착력과 점성 같은 거는 작아야 좋겠죠. 그죠? 이 끈적끈적하면 글을 잘 못 흘러갑니다. 응집력, 점성 이런 것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외에 요게 요거는 뭐 이 외에 응집력, 접착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 응집력, 접착력 작아야 되겠죠? 자, 요거도 응집력, 접착력도 작아야 된다. 그죠? 요런 것 등이 이제 뭐 침투제가 잘 스며들 수 있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요걸 나름대로 제가 대충 여기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현상도 여러분이 더 깊게 공부하려면은 이 책을 찾아서 좀 더 깊게 공부해도 되겠지만 요 정도로 꼭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 침투 비파계 검사 지금 오늘까지 63강수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혹시 또 제가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 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